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오늘은 술자리 등 낯선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싸움이 난 경우 그 경우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도망가야죠. 네, 시비가 붙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왜 감정적 대응을 피하는 게 중요한가요? 네,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싸움이 격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법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해도 시비가 심해져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시비가 폭력으로 이어졌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물리적으로 대치하기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네, 신고하실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진정할 수 있으며 나의 대응이 침착하고 신중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신고 외에 또 중요한 점이 있나요? 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 상황을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녹화하거나 상황이 허락한다면 주변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싸웠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내가 과도하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할 때 최소한의 방어만 허용되므로 과도한 대응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지나치게 대응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 예를 들어보면 상대가 나를 가볍게 밀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 대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네, 상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는 추후 고소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방금 진단서라고 하셨는데 진단서가 왜 중요한가요? 네, 진단서는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상해죄로 고소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거입니다. 상해의 정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해를 입고 고소할 때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폭행죄는 경미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상해죄는 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처벌 수위가 더 높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폭행죄는 이러한 진단서가 필요가 없죠.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던데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네, 상대방이 맞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폭행 전과가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가 있을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전과가 있으면 작은 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상대방과 물리적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인 확보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싸움이 정말 발생했을 때 목격자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목격자를 확보하면 나중에 쌍방폭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나의 방어적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이 발생했을 때 결국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도망가십시오.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피하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법적 문제로 발전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네,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시비를 붙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